네, 이 시간에는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도된 대로 인공지능이 워낙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일단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게 인공지능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튜링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자면 운전면허 시험이라고나 할까요? 그동안 면허를 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면허를 딴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나온 셈입니다. 네, 하지만 유진 구스트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좀 채팅창에 불과하다. 그게 컴퓨터가 사고가 할 수 있는 능력인가라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면허를 따긴 땄는데 진짜로 운전하는 실력이 있긴 있는 거냐? 아니면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번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번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 컴퓨터와 직접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묻고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자꾸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딴 이야기로 돌리죠. 그러니 정말로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 아니면 테스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실은 이런 질문에는 모두가 좀 머리 아플 만한 고민이 몇 가지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네네. 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많은 SF 영화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튜링 테스트가 가졌던 진짜 중요한 역할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고 일단 채팅을 통해서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선을 놓으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네, 사람처럼 생각한다.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만약 단순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이 목표라면 아직도 좀 많이 멀고 멀었죠. 네. 먼저 약한 의미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에머 스파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현재 제작을 위한 펀딩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한 변의 길이가 한 60cm의 정사각형 큐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누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교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음성 등으로 이 컴퓨터와 이제 교신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배우고 숙지해서 개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내는 등의 8가지 감정 유형에 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처음에는 사용자의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용자가 올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이나 글을 분석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발표된 로봇 페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출시한 이 로봇은 이모셔널 엔진을 탑재해서 사람처럼 어떤 감정이 담긴 반응을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 반응하면서 대답도 합니다. 또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인식해서 사람의 감정을 파악한다는 그런 상당히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요. 약 200만 원 정도에 지금 구입할 수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용 로봇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로봇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구글 플렉스에서 연구 중인 구글 무인 자동차 역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는 비디오 카메라, 방향 표시기, 레이더 스캐너, GPS 등 여러 가지 측정 기기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 차에 탑재된 구글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구글 기사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 기기들에서 얻은 정보를 해석해서 어떻게 운전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차량의 상단에 장착된 레이지 파인더 장치인데요. 이 장치에서 64개의 빔 레이저가 장착된 이 장비를 통해서 구글 무인 자동차는 자동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공간에 3D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3D 지도를 이용해서 차량이 움직이게 되는 셈인데요. 아직은 신호등을 완벽하게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물체에 대응할 정도의 능력은 없지만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 산업과 인공지능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강한 인공지능과 또 죄송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원래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SF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뭐 사람과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구를 정복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사이보그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죠.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과장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실제로 생각이나 추론,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컴퓨터를 처음에 생각하는 기계라고 불렀던 배경에는 분명히 이런 강한 인공지능 가진 기기에 대한 어떤 바람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회의적인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절대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의 컴퓨터나 인공지능들은 그 반대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 이런 좀 감각적인 것들을 다시 쪼개서 숫자로 만든 다음에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요. 컴퓨터의 본질은 계산하는 기계이고 결국 모든 것을 숫자로 만들어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인공지능은 진짜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산을 통해서 사람처럼 보이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또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그러면 아예 뇌가 생각하는 방법을 비슷하게 따라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 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이미 산업용 로봇을 비롯해서 인공지능은 여러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는 좀 새로운 것들을 사례로 들었지만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바로 간단한 약한 인공지능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서 퍼지 기능을 이용해서 알아서 물을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전구의 전력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쓰이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IBM의 왓슨이라는 컴퓨터에 대한 소개인데요. 네. 이 컴퓨터는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2명의 챔피언을 물리치고 우승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폐암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한 단계에서 실제 현직 의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우리가 몰랐지만 인공지능 기능이 지금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의 발전 상황은 어떨지 한번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아무래도 실은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 같은 것의 존재의가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은 항상 현실보다 더 높은 목표를 상정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뭐 다른 것들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컴퓨터 분야의 기초 과학인 셈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